인천국제공항 J터미널에 자동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5년 만에 밟는 한국의 공기가 한지원. 아니, 지금은 서혜진이라는 이름의 여자를 감쌌다. 공기는 여전히 습하고 분주했지만 그녀에게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의 화약 냄새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검은색 스틸레토 힐이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을 또각거리며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과거의 망령을 향한 선전포고 같았다. 그녀의 양손에는 자신만큼이나 침착하고 냉정한 표정의 5살배기 두 아이가 잡혀 있었다. 왼쪽의 서준이는 엄마와 같은 검은 눈동자로 분주한 인파를 분석하듯 훑어봤다. 오른쪽의 서연이는 아빠를 닮은 날카로운 턱선을 가졌고 이미 아이패드 미니로 복잡한 코딩 시퀀스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유일한 약점이었다. 엄마, 서울의 대기질 지수는 5년 전 데이터보다 13.4% 악화됐어요. 서준이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아이는 손목에 찬 아동용 스마트워치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다. 혜진은 아들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괜찮아. 우린 오래 머물지 않을 거니까 필요한 일만 끝내면 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지난 5년간 실리콘밸리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듬어진 강인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났던 순진한 천재 프로그래머 한지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혜진이었다. 공항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오르자 서울의 풍경이 유리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한강의 다리들, 빽빽하게 솟은 아파트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듯 우뚝 솟은 강남의 유진타워. 혜진의 시선이 그 건물에 고정되었다. 심장이 차가운 얼음덩어리처럼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예약한 곳은 강남의 최고급 레지던스 펜트하우스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다. 서준이와 서연이는 곧바로 거실 한쪽에 자신들의 휴대용 서버와 컴퓨터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는 놀이와도 같은 일이었지만 그 능력은 웬만한 국가기관의 보안팀을 능가했다. 혜진은 와인잔에 물을 따라 채우며 유리창 앞에 섰다. 저 아래 유진 타워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괴물처럼 빛나고 있었다. 5년 전 그날 밤 그녀는 저 건물의 최고층에서 한 남자와 함께 있었다. 국내 최대 IT 기업 유진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치열한 공방전 끝에 그녀는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누명을 썼다.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그녀가 가장 믿었던 선배이자 상사 박상훈이었다. 그는 그녀의 코드를 훔쳤고 그녀의 신뢰를 배신했으며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밤, 절망 속에서 그녀는 단 하룻밤의 위로를 받았다. 차갑고 냉정했지만 이상하게도 끌렸던 남자, 유진의 총수, 강태민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도망쳐야 했다. 뱃속에 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녀는 샌프란시스코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해커로, 보안 컨설턴트로 밑바닥부터 다시 기어 올라왔다. 그녀는 체이지 1인이라는 이름으로 업계의 전설이 되었다. 누구도 그녀의 진짜 얼굴이나 과거를 몰랐다. 이제 그녀는 돌아왔다. 유진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한 차세대 AI 보안 시스템 EGGAG-EGS의 출시를 기념하는 테크 컨퍼런스에 기조 연설자로 당당하게 초청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 시스템의 핵심 아키텍처는 5년 전 그녀가 설계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박상훈이 훔쳐서
자신의 공으로 포장한 피 묻은 전리품. 혜진은 욕실 거울 앞에 섰다. 긴 머리를 우아하게 틀어 올리고 날카로운 아이라인을 그렸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순수함이나 열정으로 빛나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차가운 분노와 치밀한 계산만이 남아 있었다. 심플하지만 값비싼 블랙드레스가 그녀의 몸을 감쌌다. 5년 전의 상처는 흉터가 아닌 갑옷이 되었다. 서준아, 서연아, 엄마 일하러 다녀올게. 시스템 준비는 혜진이 아이들에게 물었다. 서연이가 태블릿을 들어보였다. 준비 완료. 트로이 목마는 이미 유진의 메인 서버 B구역에 심어뒀어. 엄마의 초대장이 스캔되는 순간 활성화될 거야. 아이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서준이가 덧붙였다. 박상훈 상무의 개인 일정과 모든 통신 기록은 실시간으로 우리 쪽으로 백업되고 있어. 그리고 강태민 대표의 생체 인식 데이터도 확보했어. 하지만 그의 개인 방화벽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해. 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잘했어. 강태민은 아직 건드리지 마. 그는 나중에 컨퍼런스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IT 업계의 모든 거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웅성거림 속에서도 혜진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HAGN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실리콘밸리에서 온 미스터리한 천재로 소개되며 무대 근처의 VIP석으로 안내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보았다.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차세대 AI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발표하고 있는 남자. 박상훈, 5년 전보다 더 교활해진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이제 유진의 최고 운영 책임자 CEO가 되어 있었다. 혜진은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너의 마지막 파티가 될 거야. 박상훈, 그녀의 시선이 연회장 앞쪽 가장 상석에 앉아 있는 남자에게로 향했다. 강태민, 유진의 젊은 CEO. 5년 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은 모습.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 그리고 주변을 압도하는 냉철한 카리스마. 그는 마치 얼음으로 조각된 왕 같았다. 강태민은 무대 위의 발표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손에 든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만 관심이 있었다. 혜진은 그를 지켜보았다. 저 남자는 자신을 기억할까? 아니, 기억할 리 없었다. 그에게는 수많은 여자 중 하나였을 뿐. 더군다나 기술 탈취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발표가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이 되자 박상훈이 의기양양하게 무대에서 내려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축하를 건네기 위해 몰려들었다. 혜진은 일부러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박상훈과 부딪혔다. 와인잔이 살짝 기울었지만 그녀는 능숙하게 균형을 잡았다. 어머, 죄송합니다. 혜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과했다. 박상훈은 거만한 표정으로 그녀를 흘끗 쳐다봤다. 조심하.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처음 보는 여자였지만 왠지 모를 서늘함이 느껴졌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박 상무님, 이 시스템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박상훈은 그녀의 미모와 당당한 태도에 잠시 경계심을 품었지만 그녀의 이름표에 적힌 하이지인이라는 이름과 실리콘밸리 컨설턴트라는 직함을 보고는 이내 오만한 미소를 되찾았다. 아, 혜진 씨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기조연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적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혜진이 박상훈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강태민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그는 박상훈에게 아첨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아첨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강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움직이자 주변이 조용해졌다. 그는 천천히 박상훈과 혜진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박상훈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강태민은 박상훈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혜진만을 응시했다. 처음 뵙는 얼굴이군. 강태민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와 시선을 마주했다. 5년 만의 재회. 그녀의 심장이 딱 한 번 크게 울렸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평온했다. 그녀는 강태민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 했지만 그곳에는 오직 차가운 호기심만이 담겨 있었다. 혜진이라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왔습니다. 오늘 기조연설을 맡게 되었죠. 혜진이 가볍게 목례를 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5년 전의 떨림 대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민은 그녀를 몇 초간 말없이 쳐다보았다. 이상한 기시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런가? 유진에 온 걸 환영하지. 그는 짧게 말하고는 돌아섰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또 한 명의 유능한 컨설턴트일 뿐이었다. 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웃었다. 그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 강태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왜 돌아왔는지. 그녀의 시선이 다시 박상훈에게로 향했다. 박상훈은 강태민의 냉대에 기분이 상한 듯 했지만 혜진 앞에서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혜진도 그를 향해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잠시 후에 있을 제 발표도 기대해 주세요. 상무님, 아마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될 테니까요.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깔렸다. 5년 전에 비극을 설계한 남자, 그 비극의 중심에 있었던 남자, 그리고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여자. 복수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유진 타워의 로비로 들어섰다. 5년 전, 경호원들에게 쫓겨나듯 뛰쳐나왔던 바로 그 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방문증 대신 최고 등급의 컨설턴트 출입증을 목에 걸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보안 게이트에 출입증을 태그하자 서혜진 컨설턴트님,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모니터에 떠올랐다. 그녀가 배정받은 곳은 35층. 핵심 전략 기획실 바로 옆에 위치한 독립된 사무실이었다.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사무실 내부를 훑었다. 최신형 워크스테이션, 다중 모니터, 그리고 유진의 내부 서버에 최고 등급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까지. 박상훈이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최고의 환경을 제공한 것이었다. 서혜진 컨설턴트.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울렸다. 지금 바로 40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대표님과 박상무님께서 참석을 요청하셨습니다. 혜진은 재킷의 단추를 잠갔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지. 40층 회의실의 무거운 문이 열리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강태민이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고 박상훈이 그의 바로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강태민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 특히 그녀의 눈에 잠시 머물렀다. 박상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오만함이 묻어났다. 아, 와주셨군요. 혜진 씨, 어제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소개도 못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유진의 핵심 임원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시겠지만 강태민 대표님이십니다. 혜진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서혜진입니다. 유진의 보안 시스템을 검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강태민은 턱을 괜 채 그녀를 관찰했다.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 그를 자꾸만 자극했다. 목소리 톤, 단어를 끊어 말하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저 당돌한 눈빛. 본론으로 들어가지. 강태민이 낮게 말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팽팽해졌다. 박상무. 문제 상황을 브리핑해 박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섰다. 네. 대표님. 사실 어제 출시한 이 시스템의 재무 연동 모듈에서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어제 막 성공적으로 론칭한 시스템에서 취약점이라니. 박상우는 마치 이것이 남의 일인 양 연기를 이어갔다. 외부 해킹 시도가 있었. 다행히 저희 방화벽이 1차 방어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유출될 뻔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부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혜진은 말없이 스크린에 뜬 소스 코드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조잡하게 숨겨둔 백도어. 저건 박상훈의 서명이나 다름없었다. 5년 전에도 그는 저런 식으로 시스템에 구멍을 내고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그는 변한 것이 없었다. 아니, 더 대담해졌다. 박상훈이 혜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래서 저희는 실리콘밸리 최고의 전문가이신 혜진 씨께 이 문제를 맡기려고 합니다. 명성이 자자하시니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도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웃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자 시험이었다. 만약 혜진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녀는 거품으로 낙인 찍혀 쫓겨날 것이다. 만약 해결한다 해도 박상우는 그녀가 얼마나 깊이 파고들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그녀가 백도어를 심었다고 다시 누명을 씌울지도 몰랐다. 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강태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대표님, 이 문제는 단순한 취약점 분석 이상의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게 전적인 권한을 주실 수 있습니까? 시스템 로그 접근은 물론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권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회의실의 임원들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신입 컨설턴트가 감히 인사권까지 넘보는 발언이었다. 박상훈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그가 원했던 것은 통제 가능한 기술자였지. 이런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아니었다. 혜진 씨, 그건 좀 과한 요구. 좋아. 강태민이 박상훈의 말을 잘랐다. 그는 여전히 혜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원하는 모든 권한을 주지. 단, 조건이 있다. 48시간 안에 범인과 해결책을 동시에 가져와. 유진은 무능한 사람에게 2번의 기회를 주지 않아. 혜진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48시간도 깁니다. 2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대답에 강태민의 눈이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듯 가늘어졌다.
박상훈은 속으로 비웃었다. 24시간 저 백도어는 자신이 몇 달에 걸쳐 설계한 것이었다. 저 오만한 여자는 곧 자신의 무덤을 파게 될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혜진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평온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즉시 보안 헤드셋을 착용하고 집거실에 있는 아이들의 서버로 접속했다. 서연아. 들려, 응. 엄마. 회의 내용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어. 박상훈 심박수. 1분에 85. 엄마가 24시간이라고 말했을 때 95까지 올랐어. 거짓말, 탐지기 패턴이랑 일치해. 혜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서준아. B구역에 심어둔 트로이 목마 활성화해. 박상훈이 열어둔 재무 모듈 백도어로 접근해서 그가 심어둔 원래 로그 말고 삭제된 원본 로그를 복원해내. 5년 전처럼 조작할 틈을 주면 안 돼. 그녀는 박상훈이 제시한 문제의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매우 복잡한 암호화 알고리즘의 충돌처럼 보였다. 하지만 혜진은 단 10분 만에 그 모든 위장을 걷어냈다. 박상훈은 의도적으로 특정 데이터 패킷이 외부 서버로 전송될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어 두었다. 그가 유진의 자금을 빼돌리는 통로였다. 혜진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직도 이런 고전적인 수법을 쓰다니. 실력이 형편없군. 그녀는 이 백도어를 막는 대신 역으로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백도어를 통해 박상훈의 개인 서버로 침투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의 테스트가 아니라 그녀의 첫 번째 반격이었다. 한편 42층 CEO 집무실에서 강태민은 방금 끝난 회의를 복귀하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서혜진이라는 컨설턴트의 모든 자료를 다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이력서는 완벽했다. MIT 수석 졸업, 실리콘밸리 유수의 보안 업체를 거쳐 독립 컨설턴트로 활동. 흠잡을 데가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5년 전의 일을 떠올렸다. 한지원. 그녀 역시 천재였다. 순수하고 열정적이며 코드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회사를 배신하고 핵심 기술을 훔쳐 달아났다. 강태민은 자신의 사람 보는 눈을 처음으로 의심했었다. 그리고 그 하룻밤 그는 애써 그날의 기억을 지웠다. 서혜진. 왜 자꾸 그 여자에게서 한지원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지. 말투는 달랐다. 한지원은 열정적이었지만 서혜진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검은 눈동자는. 강태민은 머리를 흔들었다. 김 비서. 서혜진 컨설턴트의 출입 기록과 모든 통신 내역을 나에게 직접 보고해. 보안 점검을 위한 표준 절차라고 둘러대고. 그 시각 혜진은 박상훈이 만든 백도어의 제어권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녀는 그가 설정해둔 외부 서버의 IP 주소를 추적했다. 스위스의 한 유령 회사 명의로 등록된 계좌였다. 찾았어. 그녀는 아이들에게 명령했다. 서연아. 그 서버로 들어가는 모든 트래픽을 미러링해. 우린 낚시를 할 거야. 박상훈이 다음번에 돈을 인출할 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볼 거니까. 서준이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엄마. 박상훈이 엄마 사무실의 CCTV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 혜진은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알아. 그래서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는 척 하고 있잖아. 그는 내가 그의 함정에 빠져서
끙끙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해. 그녀는 일부러 복잡한 디버깅 화면을 여러 개 띄워놓고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일부러 틀린 방향으로 접근하는 로그를 남겼다. 박상훈의 감시 카메라 너머로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박상훈, 네가 날 시험한다고 하니 내가 널 심판하는 거야. 5년 전 네가 나에게 씌운 누명. 이제 네가 직접 쓸 차례가 됐어. 사무실 안의 공기는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항온 항습 시스템 덕분에 완벽한 22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혜진이 내뿜는 기운은 그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그녀는 박상훈의 감시 카메라를 향해 8시간 동안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고 마른 세수를 하거나 혹은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키보드 위에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눈앞에 떠 있는 수십 개의 코드 창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혼돈 그 자체였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지도였다. 박상훈이 5년 동안 유진의 시스템을 어떻게 좀먹어 왔는지 그 궤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지도였다. 그는 5년 전 그녀가 설계했던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 기생충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펜트하우스 거실, 서준이와 서연이는 나란히 앉아 각자의 태블릿과 휴대용 워크스테이션을 다루고 있었다. 아이들의 작은 손가락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였다. 서준, 박상훈의 자금 세탁용 유령 회사, 글로벌 테크 파이낸스의 서버, 아키텍처 분석 끝났어. 서연이가 묻자 서준이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다. 응. 스위스에 물리 서버를 뒀지만 실제 트래픽은 동유럽의 5개국을 경유하는 VPN 터널을 사용 중이야. 아주 고전적이지만 추적을 따돌리는 데는 효과적이지. 하지만 그는 데이터 암호화키를 서버 내부에 하드코딩하는 실수를 저질렀어. 5년 전 엄마가 경고했던 바로 그 방식이야. 서준이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경멸이 묻어났다. 혜진의 헤드셋으로 아들의 보고가 실시간으로 전달되었다. 잘했어. 아들, 이제 그 키를 확보해. 그리고 서연아. 키메라는 준비됐어. 키메라는 서연이가 직접 코딩한 트로이 목마의 이름이었다. 일반적인 악성 코드와 달리 키메라는 유진의 AI 보안 시스템 이셋의 고 코드를 모방하여 스스로를 정상적인 시스템 업데이트 파일로 위장할 수 있었다. 물론이지. 엄마, 이이츠스의 핵심 커널과 완벽하게 동기화돼. 일단 삽입되면 그건 더 이상 바이러스가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가 될 거야. 박상우는 절대 못 찾아. 서연이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혜진은 입꼬리를 올렸다. 이제 그물을 던질 시간이었다. 혜진은 박상훈의 감시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연기를 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실마리를 찾은 듯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코드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상훈이 만들어둔 백도어를 수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완전히 막지 않았다. 그녀는 백도어의 로그 기록을 삭제하는 대신 그 로그가 박상훈이 아닌 알 수 없는 제3의 외부 IP로 향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했다. 그리고는 그 백도어 자체를 닫아버리는 패치 파일을 생성했다. 완벽한 마무리였다. 박상훈이 보기에는 혜진이 간신히 외부 해커의 침입 경로를 찾아내고 겨우 막아낸 것처럼 보일 터였다. 하지만 그 패치 파일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숨겨져 있었다. 박상훈의 백도어보다 훨씬 더 깊고 은밀한 오직 혜진과 아이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퀸즈 게이트, 퀸스 게이트였다. 그녀는 이 패치 파일을 긴급 보안 업데이트라는 이름으로 시스템 전체에 배포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박상훈의 자금 흔적을 발견했다. 백도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위장했다. 스위스 유령 회사로 향하는 암호화된 거래 내역 몇 줄. 그녀는 이 데이터를 즉시 서준이에게 전송했다. 서준아, 나머지는 내 몫이야. 이 계좌와 연결된 모든 거래를 5년 전까지 역추적해. 박상훈이 훔친 게 내 코드뿐만이 아닐 테니까. 약속했던 24시간에서 10시간이나 이른 입사 첫날 오후 5시. 혜진은 강태민 대표와 박상훈 상무를 포함한 모든 임원에게 보고서를 전송했다. 제목 이스리리 시스템 재무 모듈 긴급 취약점 분석 및 해결 보고서. 박상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받고는 눈을 의심했다. 불과 14시간 만에 그는 초조하게 보고서를 열었다. 보고서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취약점의 원인, 정교한 외부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 해결 과정. 그리고 시스템 패치 파일. 그는 혜진이 자신이 심어둔 백도어를 정확히 찾아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했다. 하지만 그는 곧 안도했다. 보고서 어디에도 내부 소행이라는 단서는 없었다. 로그 기록은 완벽하게 외부 해커의 소행으로 조작되어 있었다. 그는 혜진이 자신의 꼬리를 잡지 못하고 그저 기술적인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다고 판단했다. 용케 찾아내긴 했군. 하지만 거기까지야. 넌 그저 편리한 도구일 뿐이지. 그는 혜진의 능력이 예상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에 불쾌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이용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가 너무 유능해서 오히려 의심을 사게 만들 수도 있을 터였다. 그는 즉시 비서실을 통해 보안팀에 연락했다. 서혜진 컨설턴트의 배경을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 5년 전, 아니 10년 전 기록까지 전부 다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 같은 시각 42층 CEO 집무실. 강태민 역시 혜진의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박상훈과는 정반대였다. 그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보고서는 완벽했다. 군더더기 없는 논리. 치밀한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코드 스타일. 강태민은 직접 패치 파일의 소스 코드를 열어보았다. 그것은 기계적이면서도 동시에 우아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 그는 이 코드 스타일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하지만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한지원.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이 새어나왔다. 그는 5년 전 한지원이 제출했던 이 시스템의 초기 아키텍처 설계도를 떠올렸다. 바로 이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한지원은 도망쳤고 서혜진은 MIT 출신의 완벽한 이력서를 가진 컨설턴트였다. 강태민은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김 비서, 서혜진 컨설턴트,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다. 잠시 후 혜진이 그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감정했다.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강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보고서는 잘 봤어. 완벽하더군. 14시간 만에 해낼 줄은 몰랐는데. 혜진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문제가 명확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문제가 명확했다라. 강태민이 그녀의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말했다. 나는 네가 그 외부 해커의 정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는 그녀를 떠보고 있었다. 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제 임무는 취약점을 찾아내고 막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을 색출하는 것은 보안팀의 몫이겠지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추고는 태민과 정면으로 시선을 마주쳤다. 하지만 제 패치 파일이 설치되는 즉시 유진의 메인 서버 보안 등급이 한 단계 더 격상될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외부 해커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보안 강화를 의미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녀가 전송한 패치 파일은 바로 서연이가 만든 키메라 트로이 목마였다. 그녀는 지금 CEO의 허락을 받아 유진의 심장부에 자신의 감시 시스템을 심고 있는 중이었다. 강태민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의심이 더 깊어졌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인터폰을 눌렀다. 보안팀장. 지금 즉시 서혜진 컨설턴트가 제출한 패치 파일을 유진 전체 서버에 적용하도록 최고 등급 보안 업데이트로 진행해. 네. 대표님. 혜진의 헤드셋으로 서연이의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엄마. 키메라가 유진의 메인 프레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어. 지금부터 유진의 모든 데이터는 우리 손 안에 있어. 혜진은 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강태민은 혜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좋아. 첫 번째 임무는 훌륭하게 완수했어. 하지만 서혜진 씨, 나는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군. 당신, 정말 실리콘밸리에서 온 게 맞나?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혜진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이 제 전부입니다. 대표님, 더 궁금한 점이라도 있으신지.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태민은 그녀에게서 한지원의 흔적을 찾으려 했었고, 혜진은 완벽한 서혜진을 연기하며 그의 의심을 받아쳤다. 박상우는 이제 그녀를 위협으로 인지하고 그녀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진의 심장부에는 두 천재 아이들이 심어놓은 시한폭탄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혜진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혜진이 제출한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고 있었다. 완벽한 논리, 흠잡을 데 없는 코드 패치. 하지만 그의 시선은 보고서의 내용이 아닌 코드의 스타일에 머물러 있었다. 이 독특한 아키텍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변칙적인 우아함을 잃지 않는 이 방식. 이것은 5년 전 그가 유진의 미래라고 믿었던 한지원의 방식과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했다. 그는 한지원의 5년 전 인사기록 카드와 서혜진의 이력서를 나란히 띄워놓았다. 사진 속의 두 여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한지원은 열정이 넘치는 순수한 눈빛을 가졌지만 서혜진은 모든 감정을 거세당한 듯 차갑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이 위화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서혜진이라는 여자는 유령이거나 혹은 유령을 사칭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의 의심은 박상훈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박상훈은 그저 탐욕스러운 뱀일 뿐. 이런 정교한 판을 짤머리는 못 대었다. 하지만 서혜진은 달랐다. 그녀는 첫 만남부터 자신을 도발했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으며 이제는 유진의 심장부에 키메라라는 정체불명의 패치를 심었다. 강태민은 자신이 그 패치의 적용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김비서, 서혜진 컨설턴트에게 전달할 긴급 자료가 있다. 이 시스템의 5년 전 오리지널 코어 알고리즘이다. 보안상 외부 유출이 불가능한 1급 데이터야. 내가 직접 그녀의 거주지로 가겠다. 지금 당장. 비서가 놀란 듯 되물었지만 강태민은 보안 프로토콜이다라는 말로 일축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그는 사무실이라는 통제된 환경 밖에서 그녀를 만나야 했다. 그녀의 사적인 공간에서 그녀가 가장 무방비한 순간에 이 오리지널 코드라는 미끼를 던졌을 때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한지원만이 알 수 있는 그 코드 앞에서 서혜진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같은 시각 유진 타워의 다른 층. 박상우는 사설 탐정에게서 받은 보고서를 읽으며 불쾌감에 휩싸여 있었다. 서혜진이라는 여자의 이력은 너무나 깨끗했다. MIT 졸업 기록, 실리콘밸리에서의 경력, 논문 발표 기록까지. 하지만 완벽하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다. 박상우는 돈으로 기록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잘 알고 있었다. 뭔가 이상해. 6개월의 공백기가 있어. 5년하고도 6개월 전. 그녀가 마지막 직장을 그만두고 혜진으로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의 행적이 묘연해. 박상우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5년 전 그날 한지원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날을 생각했다. 날짜가 기묘하게 겹쳤다. 그리고 아이가 둘 있습니다. 5살짜리 쌍둥이. 아버지는 불명입니다. 사설 탐정의 마지막 보고에 박상우는 굳어버렸다. 5살 그는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어보았다. 5년 전 그날 밤 한지원은 강태민과 함께 있었다. 박상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가 일부러 한지원이 강태민의 방에 들어가도록 유도했으니까. 설마. 박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만약 그 아이들이 강태민의 아이들이라면, 그리고 저 서혜진이라는 여자가 한지원이라면 모든 퍼즐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그녀는 복수하러 온 것이다. 단순한 기술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폭탄을 들고 돌아온 것이었다. 당장 그 여자 집 주소를 알아내. 24시간 밀착 감시해. 혜진은 레지던스 펜트하우스에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헤드셋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경고. 강태민이 레지던스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있어. 목적지는 우리 층이야. 혜진의 손이 순간 멈췄다. 강태민이 이곳에 서준아, 서연아, 계획 변경이야. 손님이 올 거야. 너희는 하던 대로 해. 놀랄 필요도, 숨을 필요도 없어. 그냥 평소처럼. 혜진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그녀는 강태민이 자신을 시험하러 온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시험의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숨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혜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다. 강태민이 차가운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보안 하드 드라이브가 들려 있었다. 대표님, 어쩐 일이십니까? 혜진이 태연하게 물었다. 긴급한 분석 건이다. 사무실 내부 네트워크를 신뢰할 수 없어서 직접 가져왔어. 들어가도 되나? 강태민이 그녀의 눈을 꿰뚫듯 바라보며 말했다. 혜진은 말없이 비켜섰다. 강태민은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호화로운 내부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시선을 거실로 돌렸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다. 거실 중앙에는 장난감 대신 여러 대의 모니터와 서버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여자아이는 복잡한 코드를 검토하고 있었고, 남자아이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었다. 강태민의 시선이 남자아이에게 고정되었다. 아이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강태민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마주한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과 똑 닮은 눈,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날카로운 턱선, 단지 닮은 수준이 아니었다. 그건 자신이었다. 이 아이들은 강태민의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었다. 그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손에 든 하드 드라이브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시선을 돌려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제 아이들입니다. 서준이와 서연이 인사드려. 엄마. 아니, 제 상사 되시는 분이야. 혜진이 일부러 엄마라고 했다가 정정하는 듯한 실수를 흘렸다. 서연이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가볍게 고개만 까딱했다. 하지만 서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민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강태민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은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상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날카로운 지성의 빛이 담겨 있었다. 강태민 대표님, 유진그룹의 총수, 38세, 자산 규모 5조 4천억 원. 현재 유진의 주력 사업인 이 시위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강태민은 아이의 말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오직 하나의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5살. 인가 그가 간신히 물었다. 만호세입니다. 정확히는 5년하고 3개월. 서준이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5년하고 3개월. 강태민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5년하고 4개월 전. 이시토시 발표의 전날 밤. 박상훈이 한지원을 기술 유출범으로 몰아붙였던 그날. 절망에 빠진 한지원이 자신의 스위트룸으로 찾아왔던 그날. 그녀의 눈물과 그의 분노와 통제 불가능했던 하룻밤. 그는 비틀거리며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가 그를 비웃고 있었다. 한지원. 그의 입에서 5년 동안 봉인했던 이름이 터져나왔다.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뒤늦은 깨달음이자 끔찍한 확신이었다. 혜진. 아니 한지원은 대답 대신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미소가 아니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 나온 자의 냉혹한 조소였다. 이제야 알아보시네요. 대표님, 당신이 5년 전에 모든 것을 빼앗고 내쫓았던 그 한지원이 맞습니다. 바로 그 순간, 레지던스 맞은편 건물 옥상, 박상훈이 고용한 탐정의 고성능 카메라 렌즈가 그들의 모습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다. 강태민의 충격받은 얼굴, 한지원의 냉소적인 표정,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서 있는 강태민을 놀랍도록 닮은 아이. 젠장. 박상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송받은 사진을 보며 모니터를 내리쳤다. 그는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한지원은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유일한 약점, 그의 후계자를 손에 쥐고 돌아온 것이다. 서혜진. 아니 한지원은 이제 단순한 기술적 위협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민과 박상훈, 그리고 유진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최악의 변수였다. 이제야 알아보시네요. 대표님. 한지원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강태민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당신이 5년 전에 모든 것을 빼앗고 내쫓았던 그 한지원이 맞습니다. 강태민은 손에 든 보안하드 드라이브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얼굴 근육이 처음으로 경련을 일으켰다. 그의 시선은 자신을 경멸하듯 바라보는 지원과 자신을 무감각하게 분석하는 서준이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다. 그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쉰 목소리가 나왔다. 어째서 이런 식으로. 그의 말은 분노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배신감인지 모를 감정들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5년 전 이 여자를 믿지 않고 박상훈의 조작된 증거를 받아들였던 자신의 결정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날 밤에 열기와 절망을 어떻게 말했어야 하죠? 지원이 차갑게 비웃었다. 당신의 최고 운영 책임자가 내 코드를 훔쳤고 나에게 누명을 씌웠으며 내가 당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 도망쳐야 했다고. 당신은 그때도 날 믿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의심하며 시험하러 왔잖아요. 그녀는 태민이 들고 온 하드 드라이브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것은 그녀를 시험하기 위한 미끼였다. 바로 그때 서연이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엄마, 박상훈이 움직여. 그가 어제 엄마가 설치한 키메라의 존재를 눈치챈 것 같아. 지금 시스템 로그를 역추적하고 있어. 지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개인적인 복수극은 끝났다. 이제 전쟁이었다. 그녀는 강태민을 무시하고 자신의 워크스테이션으로 향했다. 그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아니, 그는 키메라를 찾지 못해. 그는 지금 자신이 파놓은 함정으로 날 유인하는 중이야. 그는 내가 자신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했다는 사실을 알고 더 큰 미끼를 던진 거야.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유진의 메인프레임 깊숙한 곳, 키메라가 보내오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의 아이들이 눈앞에서 최고 수준의 해킹을 하고 있고 5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여자가 자신의 회사 시스템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CEO였지만 이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지원이 모니터에 떠오른 데이터 스트림을 보며 말했다. 박상훈의 진짜 계획이야. 그는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었어. 그는 반역자야. 그녀는 화면을 돌려 태민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이 시스템의 핵심 코어가 통째로 암호화되어 상하이에 위치한 시사이텍 솔루션스라는 경쟁사 서버로 전송 대기 중인 로그가 떠 있었다. 다음 주에 있을 신제품 발표회. 지원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건 신제품 발표회가 아니야. 박상훈이 유진의 모든 것을 팔아넘기는 날이지. 5년 전 내가 개발했던 바로 그 기술. 그가 훔쳤던 내 기술을 이제 통째로 적에게 넘기려는 거야.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유진의 심장이었다. 같은 시각. 유진 타워 꼭대기층. 박상훈은 맞은편 건물에서 전송된 사진들을 보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태민이 한지원의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사진. 그래. 그랬구나. 한지원. 감히 내 뒤통수를 치고 CEO의 아이까지나 나를 협박할 무기로 쓰려고.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실수가 5년 전 한지원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더 교활한 계획을 떠올렸다. 하지만 괜찮아. 네가 돌아와줘서
오히려 고맙군. 넌 내 완벽한 방패막이가 될 테니까. 그는 즉시 CY테크의 상하이 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획 변경이다. 다음 주 론칭 이벤트에서 예정대로 기술을 넘긴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어. 서혜진이라는 컨설턴트가 내 뒤를 캐고 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상대방이 당황하자 박상우는 웃었다. 걱정 마. 나는 이 모든 것을 그녀가 꾸민 일로 만들 거니까. 그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는 한지원 서혜진 이 키메라라는 악성 코드를 시스템에 심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그 키메라의 로그를 조작하여 마치 한지원이 CY텍과 내통하고 기술을 유출하려 한 것처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가 설치한 퀸즈 게이트는 이제 그녀를 겨냥한 함정의 입구가 되었다. 박상우는 일부러 한지원의 접근 권한으로만 열람할 수 있는 가짜 거래 내역을 서버에 심어두었다. 한지원이 그 미끼를 무는 순간 그녀는 박상훈이 아닌 자신이 CY텍과 접촉했다는 증거를 스스로 남기게 될 터였다. 5년 전과 똑같은 방식. 하지만 이번에는 무대가 훨씬 더 컸다. 넌 내가 널 의심하는 줄 알겠지. 한지원. 하지만 난 네가 날 공격할 거라는 걸 알아. 그리고 난 내 공격을 역이용해서 널 다시 한번 지옥으로 떨어뜨릴 거야. 강태민과 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유진의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혜진 컨설턴트가 내부 정보를 유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론칭 이벤트 당일. 내 신호가 있기 전까지 그녀를 비밀리에 감시해. 다시 펜트하우스. 강태민은 박상훈의 배신에 치를 떨었다. 당장 그놈을 체포해야 해. 그가 소리쳤다. 하지만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부족해. 지금 그를 쳐봤자 그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해. 그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릴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그녀는 강태민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개인적인 원망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전략가의 빛만이 번뜩였다. 박상훈은 론칭 이벤트에서 날 함정에 빠뜨릴 생각이야. 내가 기술 유출범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겠지. 5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엔 무대가 달라. 그럼 어쩔 거지. 당신이 범인으로 몰리게 둘 순 없어. 강태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아이들 때문만은 아니었다. 5년 전의 죄책감. 그리고 CEO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다. 지원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박상우는 내가 자신을 공격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그는 내가 설치한 키메라를 역이용할 함정을 파고 있겠지. 그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몰라. 키메라는 미끼였을 뿐이라는 걸. 진짜는 내 아이들이야. 그녀가 서준이와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서준아, 서연아, 지금부터 엄마가 박상훈의 함정 안으로 걸어 들어갈 거야. 너희는 그가 날 지켜보는 동안 그의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해야 해. 두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이가 말했다. 박상훈의 방화벽은 이미 우회했어. 그의 모든 통신은 우리 서버를 거치게 될 거야. 서연이가 덧붙였다. CY테크로 전송될 이 CCOD 코어 데이터 패킷. 내가 가로챌 수 있어. 가짜 데이터를 보내고 원본은 우리가 보관할게. 강태민은 이 믿을 수 없는 대화를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지원은 박상훈의 함정을 알면서도 그 안으로 뛰어들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양방향 함정이었다. 박상훈은 한지원을 잡기 위해, 한지원은 박상훈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론칭 이벤트라는 단 하나의 무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한지원의 집거실 풍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을 똑 닮은 아이, 그리고 5년 전의 상처를 얼음 같은 분노로 승화시킨 여자. 그는 서준이가 마셨던 물컵을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그는 펜트하우스를 떠나기 직전 아이의 지문이 묻은 그 컵을 증거로 챙겨 나왔다. 확인이 필요했다. 감정이 아닌 과학적인 사실이. 그는 자신의 비서가 아닌 유진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설보안팀의 수장에게 연락했다. 차 실장, 이 시간 안에 내가 보낸 샘플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알아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은밀하게 내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신탁 계좌로 진행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가지 않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제2의 비밀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은 오직 그와 그의 충직한 그림자, 차 실장만이 아는 곳이었다. 그는 5년 전 한지원 기술 유출 사건의 모든 원본 데이터를 다시 열었다. 당시에는 박상훈이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돌아온 지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박상훈의 보고서, 서버로그 기록, 심지어 한지원의 자백처럼 보였던 마지막 메일까지. 그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기만에 속아 넘어갔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한지원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박상훈의 탐욕은 과대평가하지 못했다. 한편 펜트하우스에서 지원은 잠시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았다. 강태민의 등장은 계획에 없던 변수였지만 이제 그는 체스판 위에 올라온 말이 되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믿든 믿지 않든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갈 생각이었다. 서준아, 서연아, 아까 그 아저씨는 잊어. 지금부터는 실전이야. 아이들은 이미 전투 모드에 돌입해 있었다. 서연이는 CY 텍토로 전송될 이소리 코어의 가짜 데이터를 정교하게 만들어내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핵심 기술처럼 보이지만 실행되는 순간 CY텍의 전체 서버를 마비시킬 논리 폭탄이었다. 서준이는 유진 타워의 모든 CCTV와 출입 통제 시스템을 장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2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강태민은 모니터에 떠오르는 5년 전의 기록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때 차 실장에게서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다. 단 한 줄이었다. 99, 9999% 일치. 아들입니다. 강태민은 눈을 감았다. 모니터가 일순 흐려졌다. 99, 9999%. 그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그가 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의 무게였다. 그는 아이들의 아버지를 빼앗았고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는 박상훈의 거짓말에 노란한 꼭두각시 CEO에 불과했다. 분노가 피를 타고 역류했다. 그것은 박상훈을 향한 분노이자 자기 자신을 향한 혐오였다. 그는 즉시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내 차가 그쪽으로 갈 거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만나야겠어. 30분 후 두 사람은 한강변에 정박된 한적한 요트의 선실에서 마주 앉았다. 이곳은 강태민의 절대적인 안전가옥 중 하나였다. 지원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날 믿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시험인가요? 강태민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고통과 차가운 결의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내 아이들이다. 그는 질문이 아닌 사실을 말했다. 지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래요. 당신 아이들이에요. 당신이 버렸던 난 버리지 않았어. 강태민이 소리쳤다. 난 몰랐으니까 모른 게 죄예요. 지원이 싸늘하게 받아쳤다. 당신은 진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 당신은 박상훈의 거짓말이 내 진실보다 더 듣기 편했던 것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격해지기 시작했다. 5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그날 밤에 모든 것을 쏟아냈다. 박상훈이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자신의 코드를 조금씩 훔쳐갔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 어떻게 자신에게 모든 누명을 씌우고 22의 성과를 가로챘는지. 그는 내가 당신 방에 들어가는 것까지 계획했어. 내가 당신과 엮이면 당신이 날 더 쉽게 내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지원은 자신이 어떻게 샌프란시스코 뒷골목에서 만삭의 몸으로 해커들의 일을 처리하며 버텼는지, 아이들을 낳던 날 병원비가 없어 쫓겨날 뻔했는지, 그리고 두 아이가 천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것이 신이 자신에게 준 유일한 복수의 칼이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모든 것을 말했다. 강태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모든 고통은 그의 무능함과 오판에서 비롯되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미안하다. 한지원. 미안하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겠지만 사과는 필요 없어요. 지원이 눈물을 감추며 말했다. 난 동정 따위를 받으려고 돌아온 게 아니야. 난 내 것을 되찾으러 왔어. 내 명예, 내 코드, 그리고 박상훈을 끌어내릴 거야. 강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우리가 끌어내릴 거다. 그놈은 내 회사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건드렸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위험한 동맹이 결성되었다. 그것은 사랑이나 용서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향한 분노와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차가운 결의였다. 강태민은 즉시 차 실장에게 연락했다. 차 실장, 지금부터 플랜 오메가를 가동한다. 팀 전원 소집해. 플랜 OM, 는 유진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쿠데타 시도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계획이었다. 강태민의 사설 보안팀. 블랙울프가 유진타워의 모든 물리적 통제권을 장악하는 작전이었다. 박상훈이 유진의 공식 보안팀을 장악하고 있더군. 하지만 그들은 블랙울프의 존재를 몰라. 강태민이 지원에게 말했다. 론칭 이벤트 당일, 박상훈은 정문과 공식 보안 시스템을 통제하려 들 거다. 하지만 그건 거칠해일 뿐. 내 팀이 서버실, 방송 통제실, 그리고 모든 비상구를 포함한 건물의 신경망을 장악할 거다. 박상훈은 자기가 건물을 통제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우리 손바닥 안에 갇히게 될 거야. 지원은 그의 계획에 자신의 계획을 덧붙였다. 좋아요. 당신이 물리적인 무대를 장악하면 나는 디지털 무대를 장악하겠어. 박상훈이 날 기술 유출범으로 지목하는 바로 그 순간 내 아이들이 그의 모든 범죄 증거를 메인 스크린으로 띄울 거야. CY테크와의 이면 계약서, 자금 세탁 내역, 그리고 그녀는 강태민을 바라보았다. 5년 전 그가 내게 누명을 씌웠다는 증거까지, 내가 그동안 복원해낸 모든 것을. 강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바로 그 무대에서 우리는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거다. 요트의 선실한 5년 만에 재회한 두 남녀는 더 이상 과거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이들의 부모이자 거대한 적을 앞에 둔 공동 전선이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권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박상훈의 퇴로를 막을 준비를 했다. 지원은 자신의 지능과 아이들의 천재성을 무기로 그의 심장을 찌를 준비를 마쳤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차세대 AI 시스템 이지시시오 리오 론칭 이벤트가 열리는 컨퍼런스 홀은 대한민국 재계와 기술업계의 거물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무대를 비추고 있었고 투자자들과 이사회 임원들은 기대에 찬 얼굴로 앞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들 중 가장 앞줄 중앙. 강태민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미세한 박자로 특정 암호를 두드리고 있었다. 한지원은 박상훈의 특별 요청에 따라 무대 뒤편의 기술 통제실에 자리 잡고 있었다. 유리벽 너머로 홀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박상훈은 그녀가 이미시 씨의 시간 구동을 현장에서 감독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원은 이것이 자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함정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인이어 이어폰이 숨겨져 있었다. 엄마. 박상훈의 공식 보안팀 12명이 통제실 입구와 비상구 4곳에 배치됐어. 엄마를 체포할 준비를 마친 것 같아. 서준이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원은 시스템 콘솔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알아. 그리고 강태민 대표의 블랙 울프는 어디에 있지? 이미 건물 환기구와 서버실을 통해 주요 거점을 장악했어. 박상훈의 팀은 자신들이 포위된 줄도 모르고 있어. 드디어 무대의 조명이 밝아지고 박상훈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등장했다. 그는 화려한 언변으로 이 지슈의 혁신성을 띄우기 시작했다. 청중들은 그의 프레젠테이션에 매료되었다. 강태민은 턱을 괜 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연극은 시작되었다. 프레젠테이션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박상훈은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손을 들어 음악을 멈췄다. 여러분, 잠시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혼란이 즉시 조용해졌다. 박상훈은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저희 이 시스템이 실시간 외부 공격 시도를 감지하고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그에게 집중되었다. 박상훈은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자신이 조작한 로그 기록을 띄웠다. 그것은 유진의 내부 서버에서 상하이의 CY텍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되려 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증거였다. 그리고 그 데이터 전송을 시도한 IP 주소는 안타깝게도 이 모든 반역 행위의 중심에는 우리가 최고의 전문가라고 믿었던 서혜진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박상훈이 기술 통제실의 유리벽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모든 시선과 카메라가 일제히 지원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유리벽 안에서 홀로 서 있었다. 박상훈은 승리를 확신했다. 보안팀, 지금 당장 기술 유출, 현행범, 서혜진을 체포해. 박상훈의 보안팀이 통제실 문을 향해 달려드는 순간 강태민이 앉은 채로 넥타이 핀을 살짝 매만졌다. 그것이 신호였다. 통제실 문을 부수려던 보안팀원들의 등 뒤에서 검은 전투복을 입은 블랙울프 요원들이 나타나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다. 홀에서는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전투였다. 동시에 박상훈이 의기양양하게 바라보던 메인 스크린이 치직 소리를 내며
검은색으로 변했다. 박상훈이 당황하여 리모컨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무슨 일이야? 방송실. 바로 그때 칠흑 같던 스크린이 다시 밝아졌다. 하지만 그곳에 뜬 것은 이신오리의 로고가 아니었다. 거대한 타이틀이 홀 전체를 압도했다. 박상훈 CEO의 5년간의 배신 유진 그룹을 좀먹은 기생충. 박상훈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스크린에는 가장 먼저 유진의 자금이 스위스 유령 회사를 거쳐 박상훈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수백 건의 거래 내역이 떠올랐다. 날짜는 5년 전부터 바로 어제까지였다. 청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게 무슨. 다음 화면. 박상훈과 CY테크 상하이 지사장 간에 오간 비밀 이메일들이었다. 25의 핵심 기술을 5천만 달러에 팔아넘기기로 한 계약서 초안. 그리고 오늘 론칭 이벤트에서 가짜 코드를 넘기고 그 죄를 서혜진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모의한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박상훈이 마이크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곧이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진 자신의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그것은 펜트하우스의 서연이가 키메라를 통해 녹음한 박상훈의 집무실에서 이루어진 통화 내용이었다. 걱정 마. 5년 전 한지원이란 년을 멍청하게 처리했던 것처럼 이번 서혜진도 똑같이 처리할 거니까. 강태민은 내 손바닥 아니야. 그 여자가 강태민의 애를 가졌든 말든 상관없어. 어차 이희실이 씨는 내 거고 유진도 곧 내 차지가 될 테니까. 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과 투자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고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특종을 담기 위해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박상훈은 무대 위에서 비틀거렸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무대 양쪽에서 나타난 블랙 울프 요원들에게 퇴로가 막힌 것을 발견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 순간 또각 하이힐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기술 통제실에서 나온 한지원이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아수라장이 된 홀을 가로질러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박상훈의 앞에 섰다. 그녀는 박상훈이 떨어뜨린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5년 전 당신이 모든 것을 훔쳐가고 내쫓았던 바로 그 한지원이란 년이 접니다. 홀 안의 모든 소리가 순간 멎었다. 박상훈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지원은 그를 지나쳐 무대 중앙에 섰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박상훈의 범죄 증거가 파노라마처럼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는 객석에 앉아 있는 강태민과 잠시 시선을 마주쳤다. 그리고는 청중을 향해 카메라를 향해 선언했다. 저는 서혜진이 아닙니다. 저는 유진, 이치스 시스템의 원개발자 한지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박상훈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청중의 경악과 분노,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그를 향했다. 그의 완벽했던 무대는 순식간에 자신의 처형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5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광기에 휩싸인 그는 자신을 제지하려던 블랙 울프 요원을 거칠게 밀치고 무대 뒤편으로 내달렸다. 이건 조작이야, 함정이라고.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이미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강태민의 팀이 모든 출입구를 봉쇄할 것을 직감한 그는 정문이 아닌 지하 4층 서버실로 향하는 COO 전용 비상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특수 제작된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실행했다. 프로토콜 제로, 프로토콜 지로였다. 그가 잡히더라도 강태민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야 했다. 그가 5년 동안 갈망했던 유진그룹. 그리고 그를 배신한 강태민의 제국은 그와 함께 무너져야 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는다면 강태민 역시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는 파괴적인 복수심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바로 그 순간 무대 위에 서 있던 한 지원의 인이어에서 서연이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엄마 경고, 프로토콜 제로, 활성화 메인 서버, 전체 데이터 삭제 시퀀스 돌입 카운트다운. 10분 박상훈의 생체 신호가 지하 4층으로 이동 중이야. 지원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인멸이 아니었다. 이 10쇼의 코어뿐만 아니라 유진의 10년치 재무, 인사, 연구개발 데이터 전부를 파괴하는 완벽한 자폭 테러였다. 그녀는 무대 아래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강태민을 향해 절박하게 소리쳤다. 박상훈이 프로토콜 제로를 발동시켰어요. 10분 안에 유진의 모든 서버가 삭제되어 강태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귀에 꽂힌 통신기로 차 실장에게 명령을 내렸다. 차 실장 전 요원. 목표 변경, 지하 4층 서버실로 박상훈이 그곳으로 향한다. 모든 엘리베이터와 접근로를 즉시 차단해 그는 더 이상 고고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무대에서 뛰어내려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며 비상계단으로 질주했다. 블랙 울프 팀이 그의 뒤를 따랐다. 지원 역시 무대에서 뛰어내렸다. 그녀는 거추장스러운 하이힐을 벗어 던졌다. 맨발의 그녀가 혼란에 빠진 홀을 가로질러 달렸다. 서준아 서버실로 가는 가장 빠른 루트이니어에서 아들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중앙 통제실은 박상훈의 보안팀 잔당이 맡고 있어. 하지만 5년 전에 엄마가 설계했던 지하 1층 3번 환기 덕트 기계실을 통하면 서버실로 직행할 수 있어. 지하 4층. 유진 타워의 심장부인 서버실은 이미 붉은 경고등이 광란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박상훈의 프로토콜 제로엄은 시스템 깊숙한 곳에서부터 데이터를 무작위로 조각내며 파괴를 시작했다. 강태민과 블랙 울프 팀이 지하 4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두꺼운 티타늄 합금 방화벽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박상훈이 자신의 COO 최고 권한으로 락다운을 건 것이었다. 젠장 강태민이 철문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차 실장. 폭약 설치에 시간이 없어 7분 남았다. 요원들이 즉시 문에 소형 폭약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문을 부수고 진입해야 했다. 같은 시각 지원은 지하 1층의 어둡고 습한 기계실에 도착했다. 그녀는 5년 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서버실의 과열을 막기 위해 자신이 직접 설계했던 거대한 냉각수 환기 덕트 앞에 섰다. 그녀가 덮개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 할 때 어둠 속에서 2명의 거한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박상훈의 공식 보안팀이 아니었다. 그가 사적으로 고용한 뒤처리를 담당하는 용병들이었다. 상무님께서 당신이 이리로 올 줄 알았다고 전하더군. 한지원 씨, 여기까지가 당신의 끝이야. 한 남자가 너클을 끼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지원은 망설이지 않았다.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날리자 그녀는 몸을 숙이며 남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남자는 육중한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렸다. 지원은 그가 자세를 바로잡기 전에 그의 팔꿈치 관절을 꺾으며 그대로 벽에 돌출된 증기 파이프에 처박았다. 크윽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두 번째 남자가 놀라 칼을 꺼내 들었다. 지원은 재빨리 옆에 있던 쇠파이프 렌치를 집어들었다. 남자가 칼을 휘둘렀고 강 하는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렌치가 칼날을 막아냈다. 지원은 남자의 손목을 렌치로 내리쳐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망설임 없이 그의 복부를 걷어차고 렌치로 뒤통수를 강타했다. 두 명의 용병이 순식간에 무력화되었다. 그녀는 5년간 샌프란시스코의 거친 뒷골목에서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단련시켰다. 그녀는 단순한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생존자였다. 지원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손으로 환기구 덮개를 열었다. 서준아, 네브레치 엄마. 왼쪽에서 3번째 붉은색 패널 3초간 동시에 눌러 덮개가 열리고 그녀는 영하에 가까운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오는 서버실 내부로 뛰어내렸다. 경고음이 귀를 찢을 듯 울렸다. 수백 대의 서버렉이 붉은 에러 라이트를 뿜어내며 죽어가고 있었다. 4분 남았어. 박상우는 이미 이곳을 거쳐 비밀 탈출 통로로 사라진 뒤였다. 지원은 메인 콘솔로 달려갔다. 화면에는 프로토콜 0 ACT 버텟 ACCESS 데니드라는 붉은색 글자만 깜박이고 있었다. 박상훈의 최고 등급 락다운이었다. 서연아 관리자 권한 지금 당장 강제로 빼앗아와. 펜트하우스에서 서연이의 작은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방화벽이 너무 두꺼워하지만 뚫고 있어. 1분 1분만 버텨. 엄마, 바로 그때 황지하 4층의 티타늄 문이 거대한 폭발과 함께 뜯겨져 나갔다. 강태민과 블랙 울프 팀이 자욱한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지원실 모니터의 데이터 삭제 진행률이 95%. 96%. 97%를 넘어가고 있었다. 서연아 지금이야 뚫었어. 엄마 콘솔 화면에 ACCESSS Granted라는 녹색 글자가 잠시 떠올랐다. 지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았. 그녀는 프로토콜 제로의 실행 프로세스를 강제로 중단시켰다. 그리고 5년 전 박상훈의 배신을 직감하진 못했어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그녀만이 아는 숨겨진 파티션에 심어두었던 최후의 백업 시스템 아크, RK, 롤백 스크립트를 실행했다. is greater than root, rollback, arc. 시 데이터 삭제 진행률이 99%에서 멈췄다. process terminated. 잠시의 정적 후 새로운 메시지가 떠올랐다. Data restoration initiated. 2% 붉은 경고등이 꺼지고 서버실의 광란적인 소음이 안정적인 허밍으로 돌아왔다. 지원은 콘솔에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맨바른 유리 파편과 금속 조각으로 상처투성이었고 찢어진 드레스는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서버실 내부 문이 강제로 열리고 강태민이 총을 든 채 뛰어들어왔다. 그는 연기 속에 홀로 앉아 다시 살아나는 서버들을 지켜보는 지원을 발견했다. 그는 총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두 번이나 구한 여자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강태민의 이어피스에서 차 실장의 다급한 보고가 들려왔다. 대표님 박상훈이 지하 4층 주차장의 방화벽을 뚫고 탈출했습니다. 검은색 세단. 차량 번호 82서 1944. 현재 시내로 진입. 추적 중입니다. 지원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극도의 피로 속에서도 승리의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멀리 못 가요. 그녀는 1%에서 2%로 올라가는 데이터 복구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유지는 이제 안전해요.
서버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데이터 복구율이 30%를 넘어서고 있었다. 한지원은 강태민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일어섰다. 그녀의 맨발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박상우는 어디로 갔죠? 그녀가 물었다. 강태민은 이어피스를 누르며 차 실장의 보고를 들었다. 김포공항입니다. 개인 경납고를 통해 밀항을 시도할 겁니다. 20분 안에 도착할. 그가 비행기에 오르게 둬선 안 돼요. 지원이 말했다. 그녀는 다시 콘솔로 향하려 했지만 강태민이 그녀를 막았다. 당신은 할 만큼 했어. 나머지는 내 몫이야. 아니요. 지원이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건 내 몫이기도 해요. 그가 대한민국을 떠나는 순간 그는 법의 심판대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녀는 헤드셋을 다시 착용했다. 서준아 들려 박상훈의 차량 번호 82서 1944. 지금 즉시 추적해. 이미 하고 있어. 엄마. 서준이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의 차는 유진의 임원용 차량. GPS와 온보드 시스템은 내가 5년 전에 설계했던 바로 그 구형 모델이야. 백도어가 활성화됐어. 박상우는 검은색 세단을 타고 올림픽대로를 광란처럼 질주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스위스 계좌에 돈만 있으면 어디서든 재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비웃었다. 강태민, 한지원, 이 멍청한 것들, 너희는 빈 껍데기 회사나 차지해라. 그는 공항 경납고에 대기 중인 개인 제트기를 향해 속도를 높였다. 바로 그때 차의 모든 계기판이 꺼졌다. 내비게이션 화면이 검게 변했다가 서연이가 좋아하는 귀여운 고양이 이모티콘으로 바뀌었다. 야옹. 잡았다. 나쁜 아저씨. 뭐야. 박상훈이 핸들을 미친 듯이 조작했지만 차의 엔진 출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서준아. 서울시 교통관제 센터 제어건 확보했어. 펜트하우스에서 서연이가 외쳤다. 박상훈이 진입할 공항로의 모든 신호등. 지금부터 빨간불로 고정해. 박상훈의 차는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거부 기걸음을 해야 했다. 그는 차를 버리고 뛰려고 했지만 서준이가 차량의 중앙 잠금 장치를 원격으로 작동시켰다. 그는 자신의 차 안에 완벽하게 갇혔다. 그가 공항 경납고 입구에 겨우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개인 제트기가 아니었다. 수십 개의 밝은 전조등과 중무장한 블랙 울프 요원들, 그리고 강태민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 특공대였다. 박상훈은 차 안에서 절망적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강태민이 차 실장과 함께 천천히 차로 다가왔다. 차 실장이 특수키로 문을 열자 박상훈은 짐승처럼 으르렁대며 튀어나왔다. 강태민, 네가 감히 날. 그가 강태민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블랙울프 요원들에게 제압되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음이 울려 퍼졌다. 5년간 유진의 왕으로 군림했던 남자의 최후는 초라했다. 강태민은 바닥에 엎드려 발버둥 치는 그를 냉혹하게 내려다보았다. 이건 내 아이들과 한지원의 몫이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 일면과 뉴스 헤드라인이 유진그룹 쿠데타 실패, 박상훈 COO 산업 스파이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그리고 5년 만에 귀환, 비운의 천재 한지원. 그녀가 돌아왔다라는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30% 폭락하며 거래가 중지되었다. 유진타워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였다. 직원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져 웅성거렸다. 이사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 회의실. 모든 이사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강태민을 비난했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강 대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태민이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깨끗한 정장 차림의 한지원이 함께였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당당했다. 이사들이 지원을 보고 술렁였다. 저 여자는 5년 전 강태민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섰다. 모두 조용히 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어젯밤 일어난 모든 일은 5년 전 제가 저지른 끔찍한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박상은을 믿었고 여기 있는 한지원 씨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모든 이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한지원 씨, 5년 전 당신의 진실을 외면하고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유진그룹을 대표해 그리고 한 남편, 아니, 한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이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강태민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것도 5년 전의 스캔들에 대해. 지원은 말없이 그의 사과를 받았다. 그녀는 사과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강태민은 다시 이사들을 바라보았다. 박상훈과 그 일당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이시로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다. 그래서 대안이 뭡니까? 대안은 여기 있습니다. 강태민이 지원을 가리켰다. 이 키를 창조한 사람, 그리고 어제 프로토콜 제로로부터 유진의 모든 데이터를 지켜낸 사람. 한지원 씨가 직접 위기 대응을 지휘할 겁니다. 지원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회의실의 메인 스크린의 현재 서버 상태와 복구 현황을 띄웠다. 데이터는 99% 복구되었습니다. 1%의 손실은 지난 12시간 동안의 로그 기록으로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이저스의 코어는 박상훈이 아닌 제가 설계한 원본 백업 아크에 의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주가 폭락은 기술적 문제가 아닌 신뢰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직접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이저템 S0 버전을 발표할 겁니다. S0 박상훈이 훔쳐간 5년 전의 일. 0 버전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5년간 발전시킨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진짜 이바예치 S0입니다. 그녀는 혼란에 빠진 이사들을 뒤로하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지원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5년 전의 고통이나 박상훈에 대한 원망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기술과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녀는 프로토콜 제로를 막아낸 과정을 기술적으로 설명했고, 박상훈이 유출하려 했던 코드가 5년 전의 구형 버전임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그녀는 EGS 0의 핵심 아키텍처 일부를 공개했다. 그것은 현존하는 그 어떤 보안 시스템보다 10년은 앞선 것이었다. 그녀의 당당하고 전문적인 브리핑은 즉각적으로 시장의 반응을 일으켰다. 오후 늦게 거래가 재개되자
폭락했던 유진의 주가는 기적처럼 반등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배신자가 사라지고 진정한 설계자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열광했다. 5년 동안의 억울함과 누명. 오늘 이 무대에서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완벽하게 되찾았다. 폭풍이 지나간 유진 타워에 비로소 상처 입은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석 달의 시간이 흘렀다. 폭풍이 휩쓸고 간 유진 타워는 놀라운 속도로 안정을 되찾았다. 박상훈과 그의 하수인들이 파헤쳐 놓은 상처는 깊었지만 한지원의 귀환은 그 자체로 시장의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되었다. 그녀가 발표한 이 GSET 영는 즉각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유진의 주가는 이전의 최고점을 경신하며 수직으로 상승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서혜진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진 그룹의 신임 최고 기술 책임자 CTO 한지원이었다. 5년 전 그녀가 쫓겨났던 바로 그 자리보다 훨씬 더 높은 명실상부한 유진 기술의 심장이었다. 그녀의 집무실은 41층. 강태민의 CEO 집무실 바로 아래층이었다. 두 층은 내부 전용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었다. CTO님, 방금 전 이사회에서 EGSE 영의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건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지원은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앞에는 5년 후 유진의 기술 로드맵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박상훈을 끌어내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유진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30분 뒤에 펜트하우스로 아이들을 데리러 가시겠다고 연락하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지원의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다. 알았어요. 아이들에게 미리 연락해두죠.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강태민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그녀의 삶에서 가장 복잡한 변수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세상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뜨거운 재결합이 아니었다. 그들은 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유진그룹의 CEO와 CTO였고 동시에 5살배기 쌍둥이의 부모였다. 그들은 주중에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력하는 동료였고 주말에는 아이들을 사이에 두고 어색하게 안부를 묻는 공동 양육자였다. 강태민은 5년 전의 과오를 속죄하듯 일에 몰두했다. 그는 박상훈의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단호하고 무자비했다. 박상훈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고 그가 빼돌렸던 막대한 자금은 모두 굴고로 환수되거나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 그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강태민은 또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일주일에 3번, 아무리 바빠도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처음에는 서준이와 서연이의 천재성에 압도당했지만 그는 곧 아이들이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했던 5살 아이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코딩 대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려 했고 양자 역학 대신 축구공을 사주었다. 물론 그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서준이는 자전거의 공기역학적 비효율성에 대해 30분간 브리핑을 했고 서연이는 축구공의 탄성계수를 계산하는 앱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강태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5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그날 저녁 지원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강태민과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평소의 어색한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3사람, 아니 4사람이 거실 중앙에 거대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앞에 모여 있었다.
아니야, 아빠. 이 큐비트 배열은 양자 간섭 현상을 고려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면 암호화키가 10초 안에 붕괴될 거야. 서준이가 홀로그램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하지만 붕괴를 예측하고 역으로 이용하면 어떨까? 붕괴 자체가 새로운 키를 생성하는 트리거가 되는 거지. 강태민이 진지하게 반박했다. 그들은 유진의 차세대 프로젝트인 퀀텀 시큐리티의 핵심 알고리즘을 두고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이것은 지원의 팀조차 3개월째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다. 서연이가 태블릿에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하며 끼어들었다. 아빠 말이 맞아. 붕괴를 트리거로 사용하면 키 자체가 매 나노초마다 무작위로 재생성돼. 해킹 자체가 불가능해져. 지원은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강태민은 CEO의 수트를 벗어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두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유진의 운명을 짊어진 CEO의 고뇌가 아닌 복잡한 퍼즐에 매료된 순수한 열정이 떠올라 있었다. 아이들 역시 엄마 앞에서의 침착함을 벗어던지고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다. 지원이 거실로 들어서자 세 사람이 동시에 그녀를 돌아보았다. 엄마 아빠가 카오스 이론을 양자 얽힘에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냈어. 서준이가 흥분해서 외쳤다. 강태민은 지원과 눈이 마주치자 조금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다. 일하다 보니 저녁 식사 준비하는 걸 깜빡했군. 지원은 대답 대신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로 다가갔다. 그녀는 강태민의 아이디어와 아이들의 코드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이 허공을 가르며 새로운 변수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아이디어는 좋아요. 하지만 안정성이 문제야. 여기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상태를 역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상수값을 도입해야 해. 바로 이렇게 네 사람의 손이 허공에서 교차했다. 그들은 함께 코드를 수정하고 가설을 세우고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그들은 CEO도 CTO도 천재 아이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푸는 하나의 팀이었다. 그 어떤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보다도 더 완벽한 조화였다. 시뮬레이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안정적인 암호화키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네 사람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대단하군. 강태민이 감탄하며 말했다. 우리가 방금 유진의 10년 치먹거리를 만들어낸 건가? 50년 치일지도 몰라요. 지원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을 생각했다. 그녀는 오직 복수만을 위해 돌아왔다. 박상훈을 파멸시키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녀가 지금 손에 쥔 것은 차가운 승리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똑 닮은 눈을 한 아들, 그리고 아빠를 닮은 날카로운 턱선을 가진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아이들 옆에서 아이스크림을 시켜 먹자고 조르고 있는 한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완벽한 남편도 용서받은 연인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의 아버지였고 그녀의 유일한 파트너였다. 강태민 역시 지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지난 석 달 동안 그녀가 어떻게 유진을